반갑습니다.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공개 도면 중 4번 도면의 모델링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델링 방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도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 점을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이 이번에 작업할 4번 도면이죠. 이 도면도 다른 도면과 마찬가지로 1번 파츠와 2번 파츠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 되는 기준점은 이 지점이 되겠죠. 자, 1번 파츠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프론트, 이 부분은 탑, 그리고 여기는 레프트나 라이트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원점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이 1번 파츠와 2번 파츠가 공통으로 어셈블 되는 지점이죠. 자, 이 부분이 프론트니까 우리도 프론트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프론트죠. 자, 서클 선택하시고 여기가 R8이죠. 사이드 개수는 48개로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8.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원도 그려야죠. 이 부분은 치수가 없죠.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어셈블이 되니까 이 치수는 여기를 봐야 되겠죠. 8mm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7mm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다시 서클 선택하시고 자, 7mm니까 3.5mm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사각형은 중심에서 높이가 22mm죠. 줄자 툴 선택하시고 여기서 22mm. 자, 사각형의 폭은 16mm입니다. 그러면은 좌우측으로 8mm씩 주면 되겠죠. 8mm. 여기도 8mm. 자, 이 부분에 사각형을 그리면 될 겁니다. 렉탱글 선택하시고 스냅을 잡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려야죠. 이 부분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죠. 자, 길이가 12mm입니다. 줄자 툴 선택하시고 12mm. 이 부분에 라인을 그어주면 되겠죠. 자, 확대하지 않고 정확하게 스냅을 주려면은 그냥 가이드 위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튀어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가 3D로 만들어 놓고 뽑아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자, 여기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 면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라인도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면이 3개로 만들어졌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3D로 뽑아내야 되는데 폭이 13mm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6.5mm씩 뽑아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가운데 이 부분은 따로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꽂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폭을 봐야 되겠죠. 여기가 6mm니까 우리는 1mm 작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 부분은 2.5mm씩 뽑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5mm, 2.5mm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죠. 화면을 살짝 돌려서 작업하겠습니다. 면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푸시풀 작업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작업해야 되겠죠. 자, 선택하시고 푸시풀 컨트롤 누릅니다. 6.5mm죠. 그리고 이 부분도 6.5mm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5mm를 뽑아야 되니까 2.5mm씩 2.5 그리고 여기는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됐죠. 자, 화면이 복잡하니까 필요 없는 가이드는 좀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가이드 해주시고. 자, 이제 이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위에서 6mm 지점에 이 원의 중심점이 있죠. 줄자 툴 선택하시고 Z축 방향으로 6mm. 여기가 중심점이죠. 이 원의 크기는 지름이 5mm입니다. 그러면 2.5mm. 자, 2.5mm 원은 사이드 개수가 48개 하면 안되죠. 그래서 24개로 바꾸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2.5mm. 반대쪽에도 똑같이 작업해야 되겠죠. 자, 얘를 만들어서 우리가 복사를 해도 되지만 단순하니까 그냥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mm. 그리고
여기에 2.5mm 원을 그리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 한번 작업한 거는 치수가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옆으로 가다 보면 아마 스냅이 딱 잡힐 거예요. 잡혔죠. 여기가 2.5mm 지점입니다. 그냥 클릭을 해도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그리지 않고 앞에 그렸던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한다면은 그것도 한번 볼까요?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가이드도 필요가 없죠. 자, 이 부분을 이쪽으로 복사를 하는 거죠. 자, 스케치업에서 복사를 할 때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무브 툴을 이용을 하죠. 무브 툴은 그냥 사용하면 이동이 되지만 컨트롤 키와 같이 사용을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렇죠? 자, 복사할 대상을 선택을 하시고 얘를 반대쪽에 복사를 해야 되겠죠. 이 거리가 16mm니까 복사를 할 때 이 치수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이 면을 찍어줘도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X축 방향으로 축을 고정해서 복사를 해야 되죠. 자, 축을 고정하게 되면은 화면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면을 찍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럴 때는 이 엣지가 이 면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 엣지를 찍어줘도 됩니다. 자, 물론 축을 고정하지 않고 한다면은 화면을 돌릴 수는 있는데 그때는 이 지점에 정확한 스냅 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스냅 지점이 없기 때문에 축을 고정하고 하면서 이 엣지를 클릭을 해도 될 겁니다. 자, 무브 툴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X축 방향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엣지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반대쪽에 복사가 되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은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자, 얘를 무브 툴로 복사를 할 때 자, 컨트롤 키 누르고요. 쭉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한번 클릭을 하고 16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자, 이렇게 갖다 붙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필요가 없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끝에서 끝까지가 25mm죠. 그러면은 중심에서 12.5mm 위치까지 뽑아내면 되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은 이 부분이 8mm죠. 그러면은 12.5mm에서 이미 8mm만큼 나와 있으니까 12.5에서 8을 빼서 4.5mm만큼 뽑아내도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암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12.5에서 8을 빼면은 4.5구나. 그럼 4.5만큼 뽑아내야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암산을 잘 못하면은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중심점에서 12.5mm니까 12.5mm만큼 가이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얘를 뽑아낼 때 이 가이드까지 뽑아주면 되겠죠. 자, 푸시풀 선택하시고 뽑는데 가이드 위치까지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4.5mm가 돼야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줄자 툴 선택하시고 자, 이 부분까지가 4.5mm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그냥 4.5mm 뽑겠습니다. 4.5mm.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할 부분은 자, 위쪽을 이런 식으로 깎아내야 되죠. 챔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치수가 안 보입니다. 자,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은 지시 없는 못대기는 C2, 라운드는 R3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지시가 없으니까 C2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위쪽이니까 우리 탑으로 봐야 되겠죠. 탑으로 보시고요. 자,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이 라인은 지워주시고 이 부분을 2mm만큼 다 깎아내야 되는데 한 번에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죠. 우리 라운드 코너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라운드 코너 불러내서 보시면은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게 베벨이죠. 얘가 챔버 작업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옵셋을 2mm를 줘야 되겠죠. 2mm 주시고 그리고 자, 이 부분이죠. 돌려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클릭. 자, 이렇게 다 클릭을 하고 제너레이트를 클릭해서 작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빈 여백에서 그냥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은 한꺼번에 작업이 됐죠. 자, 이렇게 라운드 코너를 이용해서 쉽게 작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 기본 툴로 깎아내도 되겠죠. 기본 툴로 하는 것도 한번 보죠. 하는 김에 작업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탑으로 보시고 자, 줄자 툴 클릭하시고 2mm니까 이쪽으로 2mm 그리고 이쪽도 2mm죠.
자, 이쪽도 2mm. 이 부분에 선을 다 그어주면 되겠죠. 라인 툴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선을 그어주시고 다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는 푸시풀로 깎아내면 되겠죠. 푸시풀로 엣지까지. 그리고 이 부분은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결과는 항상 똑같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탑으로 보는 김에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 이 거리가 25mm 였죠. 25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정확하게 끝까지 맞죠. 자, 이제 필요 없는 가이드는 다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가이드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남은 작업은 번호를 비번호를 각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여받은 비번호가 없으니까 얘가 지금 4번이죠. 그러면 4번을 04를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면에 각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화면을 돌리다 보니까 지금 이쪽인지 아니면은 이쪽인지 헷갈리죠. 자, 이럴 때는 다시 프론트로 봅니다. 얘가 프론트죠. 프론트로 보시고 이 면에 각인을 해야 되죠. 이 면에 각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3D 텍스트 클릭하시고요. 04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레프트, 그리고, 자, 폼에 필은 채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7mm로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 눌러서 여기에 적당하게 찍어주면 되겠죠. 자, 얘는 지금 컴포넌트로 되어 있으니까 컴포넌트를 풀어줘야 되겠죠. 선택하고, 익스플로더. 이렇게 하면은 뒤쪽에는 도형과 붙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삼각형은 안 붙었죠. 자, 이럴 때는 선을 그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분리가 됐죠. 이제 푸시풀로 1mm 집어넣어야죠. 안쪽으로 1mm. 그리고 더블 클릭. 자, 이렇게 선이 표시될 때는 사실 결과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웰드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작업 좀 돌아와서 전체 선택하고 웰드 작업하겠습니다. 웰드 엣지. 자, 그리고 다시 밀어넣으면 되겠죠. 자, 웰드를 하는 플러그인은 지난번에 설치를 했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웰드는 끊어져 있는 여러 개의 선을 한 개의 선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운로드는 스케치업의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또는 스케치 유케이션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검색어를 웰드로 검색하십시오. WELD. 자, 그렇게 검색을 하면은 몇 개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SU 웰드라고 있는데 그거는 유료죠. 자, 유료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유료 구입하실 분들은 그걸 사용하시고요. 무료로 쓰실 분들은 그걸 제외하고 다른 거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능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파츠는 작업이 다 되었죠. 전체를 그룹으로 만듭니다. 메이크 그룹. 그리고 체크를 해봐야죠. 자, 체크를 했더니 인터널 페이스가 100개가 있습니다. 인터널 페이스는 당연히 생기겠죠.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면들을 처음에 푸시풀로 뽑아낼 때 컨트롤 키 눌러서 뽑아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인터널 페이스가 생기는데 100개면은 좀 많죠. 자,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죠. 이런 아크의 각 세그먼트도 면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픽스 하시고요.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죠. 솔리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이런 필요 없는 라인들이 있죠. 이거는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보기에 거슬려서 지워야 되겠다 하시면은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우개 툴로 지워도 됩니다. 이렇게 지워도 되는데, 자, 이것도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울 게 많을 때는, 자, 얘가 그룹이니까 그룹 위에 이미 도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려주시고 얘는 푸시풀로 뽑아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만 따로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룹이 두 개가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다 선택하시고 솔리드 툴에 있는 아우터셀, 자,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하나로 합쳐지면서 필요 없는 라인들도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만 선택을 하고 지워버리면 되겠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웁니다. 자, 그러면은 깨끗하게 잘 됐죠. 다시 체크를 해보면은 솔리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파츠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얘는 선택해서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이제 2번 파츠를 작업해야 되겠죠. 자, 2번 파츠는 이렇게 어셈블이 되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역시 프론트가 될 겁니다. 1번과 2번이 공통적으로 만나는 부분이 이 지점이죠. 자, 여기를 원점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안쪽에 있는 이 원의 크기가 지름이 8mm인데 잘 보시면은 구멍이 뚫리는 부분이죠. 뚫리는 부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모델링의 기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모델링의 기본 순서는 원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도형의 외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아크나 라인 툴을 이용해서 도형의 모양을 다듬어 나가고, 자, 그리고 구멍이 뚫리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작업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스케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바깥쪽부터 먼저 그려야 되겠죠. 자, 여기는 R8인데 여기가 프론트니까 우리도 프론트로 보죠. 자, 서클 선택하시고 R8이니까 사이드 개수를 48개로 하겠습니다. 자, 8mm만큼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할 부분은 이 부분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야죠. 자, 중심에서 바닥까지가 40mm죠. 가이드 툴 선택하시고 40mm, 화면을 조금 축소를 하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8mm죠. 그러면 역시 줄자 툴로 8mm. 자, 그리고 이 부분도 8mm죠. 자, 잘 보시면은 중복된 치수가 좀 많이 보이죠. 자, 여기서 8mm. 자,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정확하게 스냅을 주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아크가 R5인데 중심점까지 거리가 20mm죠. 그러면은 자, 가이드를 만들죠. 20mm. 자, 그리고 바닥에서 5mm 위에 중심점이 있죠. 5mm. 자, 여기를 중심점으로 해서 5mm 짜리 원을 그리면 되겠죠. 5mm.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직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라인 툴 선택해서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냥 라인 툴로 이 치수만큼 계속 그려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라인 툴로 바로 작업하는 것도 안 보죠.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가이드가 다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라인 툴 선택하시고 아래쪽으로 40mm죠. 40mm. 그리고 자, 이 부분은 20mm입니다. 그럼 X축 방향으로 20mm. 자, 그리고 5mm죠. Z축 방향으로 다시 5mm. 자, 이 끝에서 R5 원을 그리면 되겠죠. 자, 5mm 그려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다시 Z축 방향으로 라인을 쭉 그어주면 되겠죠. 자, 적당하게 그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아크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런 모델링 방식은 어차피 개인의 취향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작업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R8이죠. 아크가 R5 아크와 탄젠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여기는 직선이니까 줄자 툴 이용해서 8mm만큼 확장하시고요. 자, 여기는 곡선이죠. 그래서 옵셋 툴로 확장을 합니다. 선택하시고 이 방향으로 8mm. 자, 이렇게 하면은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죠. 여기가 8mm 아크의 중심점이 되겠죠. 자, 서클 선택하시고 8mm 원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죠. 지우기 툴 선택하시고 여기는 필요가 없고, 자, 여기는 지우개 툴로 지우면 많이 지워야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이쪽 아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만 지워주시고,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지워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공중에 붕 떠 있게 되겠죠. 자, 이때 마우스를 3번 연속 클릭을 합니다. 트리플 클릭. 그러면 이 라인만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조금 더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아크가 R8인데 좀 각져 보이죠? 자, 이 부분만 조절 좀 하죠. 11개니까 16개 정도로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뚫어내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스케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라인을 살려놓은 이유가 중심점이 똑같죠. 자, 이 부분이 지름이 4mm니까 2mm만큼 그리면 되겠죠. 자, 서클 선택하시고 여기는 24개로 작업하죠. 2mm 그려주시고요. 자, 이제 지워도 되겠죠. 지우기를 선택하시고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는 지름이 8mm죠. 그러면 4mm, 얘는 48개로 하죠. 자, 그리고 가운데 이 부분을 그려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바닥에서 4mm, 그리고 길이는 12mm, 폭은 8mm입니다. 바닥에서 4mm죠. 줄자 툴로 4mm, 그리고 길이는 12mm죠. 12mm. 자, 폭은 8mm니까 양쪽으로 4mm씩 보면 되겠죠. 4mm, 4mm, 그리고 이쪽도 4mm.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시가 없는 못대기는 C2고 라운드는 R3이죠. 여기는 치수가 없으니까 R3으로 라운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투포인트 아크나 2D 필렛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투포인트 아크 선택하시고 첫 번째 지점 클릭. 자, 아크를 그리면서 분홍색이 될 때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아크가 분홍색이 될 때, 자, 지금 치수를 입력합니다. 3mm죠. 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바로 만들어졌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3mm로 만들어졌죠. 자, 여기도 투포인트 아크로 작업을 하죠. 클릭하시고 분홍색이 될 때, 자, 이번에는 그냥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바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치수를 입력을 안 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속성을 들어가서, 자, 3.83인데 여기서 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똑같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도 확인을 해보면은 3mm 맞죠. 자, 투포인트 아크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두 개는 2D 필렛으로 작업을 해보죠. 선택하시고 레디우스 3mm죠. 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첫 번째 라인 클릭하시고 두 번째 라인 클릭. 바로 만들어졌죠. 여기도 클릭. 자,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여기도 확인을 해보죠. 자, 바로 3mm 만들어졌죠. 자, 투포인트 아크를 사용하면서 색깔이 분홍색이 될 때 클릭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색깔이 분홍색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색상은 환경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메뉴에서 환경 설정을 들어가면은 제일 위에 이 부분, 자, 여기가 여러가지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축의 색상입니다. X축, Y축, Z축. 그리고 아래쪽에 마젠타 페럴이 있고 사이안 탄젠트가 있죠. 자, 이 부분이 아까 보신 분홍색, 하늘색 그 부분입니다. 자, 저는 그냥 색상을 스케치업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색깔을 바꾸신 분들은 다른 색으로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은 2D 필렛을 사용했더니 안 지워졌죠. 여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자, 가운데 이 부분은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지울 때 같이 지워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뚫리는 부분이니까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면은 우리가 지우개 툴로 지울 수가 없죠.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로 지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이드도 지우죠. 에디터 메뉴에서 딜리트 가이드. 같이 지워졌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는 다 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되는데, 여기가 들어가가 있죠. 자, 여기가 안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체적인 모양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동형이죠. 자, 그래서 반쪽만 작업을 해서 나머지 반은 복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밀어 넣으면 되겠죠. 자, 이 부분 폭이 13mm니까 6.5mm 뽑아내면 되겠죠. 자, 살짝 돌려주시고, 지금은 면이 한 개죠. 푸시볼 작업할 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물론 컨트롤 키 눌러도 상관없겠죠.
자, 6.5mm. 자, 이렇게 뽑아내다 보니까 아래쪽에 줄이 생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줄은 웰드에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냥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크 부분만 선택하시고 웰드 엣지. 자, 이렇게 해서 뽑아내죠. 6.5mm. 자, 그리고 이쪽은 이만큼 들어가야 되죠. 6mm니까 3mm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들어가는 곳까지 높이가 바닥에서 31이죠. 그러면 이쪽에 줄자 툴로 31. 자, 이 부분에 라인 툴로 선을 그어주죠. 그리고 얘를 3mm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푸시풀 선택하시고 3mm. 자, 이렇게 해서 반은 완성을 했죠. 자, 나머지 반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미러 툴을 사용을 했죠. 이번에는 그냥 스케치업 기본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우죠. 전체를 선택하시고 무브 툴로 복사를 합니다. 자, Y축이죠. 컨트롤 키 누르고 축 방향 고정해야 되겠죠. 고정하시고 복사하시고요. 다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플립으로. 자, 그린이니까 클릭해서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을 축 고정하시고 Y축 고정하시고 여기에 스냅을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복사했던 거를 하나로 붙였죠.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가 바닥에서 25mm죠. 줄자 툴 클릭해서 25mm. 자, 이 부분에 라인을 그어주죠. 얘를 6.5mm 만큼 집어넣어야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6.5mm 집어넣으면은 아마 약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이유가, 자, 처음에 우리가 왼쪽을 작업할 때는 완전한 도형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면이 생겨 있겠죠. 자, 6.5mm 지점에 면이 있습니다. 근데 푸시풀로 6.5mm까지 밀어 넣게 되면은 그 면까지 다 날아가겠죠. 자, 그래서 아마 면이 깨질 겁니다. 일단 해보죠. 자, 이쪽으로 6.5mm.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면이 깨집니다. 자, 물론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하죠. 선을 그어서 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물론 이런 부분이 다시 막히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뚫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면 면이 생기죠. 자, 여기는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라인을 그어서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딜리트 키로 지우면 되겠죠. 자, 이 뒤집어진 면은 다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일일이 이런 부분을 다 신경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려면은 처음에 이 반을 만들 때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룹 상태로 우리가 복사를 해서 붙이는 거죠. 자, 그럼 그룹 두 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아우토셀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없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어쩔 수 없이 그룹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붙였다면은 밀어 여는 작업을 하기 전에 얘를 다시 그룹으로 만들고 검사를 해보면 되겠죠. 자, 검사를 하면은 속에 인터널 페이스가 있다고 뜨겠죠. 그걸 픽스를 하고 밀어 넣기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룹으로 만듭니다. 메이커 그룹. 자, 그리고 체크를 하면은 인터널 페이스가 한 개 있다고 뜨죠. 가운데 이 부분입니다. 자, 픽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6.5mm 밀어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깔끔하게 잘 됐죠. 자, 물론 아까 같이 면이 깨지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파트는 작업이 다 되었죠. 자, 중간에 필요 없는 라인들이 좀 보입니다. 얘가 그룹이니까 그룹 위에 도형을 하나 그려서 한꺼번에 없애보죠. 자, 푸시풀로 적당히 뽑아주시고 얘도 그룹으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두 개를 한 개로 합쳐야죠. 아우토셀. 자, 다시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얘만 지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파츠도 다 작업이 끝났죠. 자, 필요 없는 가이드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1번 파츠를 불러오면 되겠죠. 자, 에디트 메뉴에서 언하이드, 라스트. 자, 불러왔죠.
어셈블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 위치를 같은 지점을 잡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셈블이 잘 되어 있겠죠. 일단 프론트로 보고 확인해 보죠. 자, 이 부분이 0.5mm 돼야 되겠죠. 줄자 툴 선택하시고 0.5mm 맞습니다. 자, 여기도 0.5mm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 라이트로 보시면은 이 부분도 0.5mm가 돼야죠. 맞죠? 여기도 0.5mm 잘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델링 작업이 완전히 끝이 났죠. 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중간중간 단축키를 사용을 했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입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능하면은 모든 부분을 직접 클릭을 해서 시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단축키 쓰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가끔씩 그렇게 튀어나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도 기본 툴 정도는 단축키를 알고 계시면서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단축키를 사용하면은 작업 시간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인 툴은 라인이죠. 그래서 앞에 L자가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렉탱글은 R이죠. 그래서 R이 단축키고요. 자, 서클은 C로 시작하죠. 그래서 C가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아크는 A로 시작하죠. A가 단축키고요. 자, 무브는 M으로 시작하니까 M이 단축키입니다. 푸시풀은 P로 시작하니까 P가 단축키고요. 자, 그런데 단축키하고 글자하고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로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Q가 단축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줄자 툴은 T가 단축키고요. 자, 여러가지 이제 기본 툴에 대한 단축키가 있는데 저는 기본 툴에 대한 단축키는 스케치업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걸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메뉴에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따로 설치한 플러그인들은 따로 단축키를 지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본 툴 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단축키로 사용하면 좋은 거는 자, 그룹 잡는 거, 그리고 또 있죠. 그룹 해제하는 거. 자, 그리고 가이드를 한꺼번에 지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화면 전환하는 거 있죠. 탑이다. 그 다음에 뭐 레프트 라이트 하는 화면 전환하는 것도 단축키로 해두면 좋겠죠. 자, 현재 상태에서 단축키를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툴에 특정 기능에 어떤 단축키가 할당되어 있는지 보시려면은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셔가지고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쇼컷 부분에 기능이 많이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 설정되어 있는 단축키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라인 툴 같은 거 있죠. 라인이라고 입력을 해보면은 나오죠.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드로우 기능에 드로우입니다. 드로우에 2D 툴. 자, 이게 2D 툴이죠. 2D 툴에 2D 라인을 긋는 거는 Shift D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툴은 제가 단축키를 안 쓰지만은 이렇게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 기본 툴에 있는 라인은 좀 더 내려와야 됩니다. 쭉 내려오면은 그냥 라인이라고 있죠. 이 부분입니다. 얘를 클릭해 보면은 L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각 기능마다 단축키가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따로 설치한 플러그인이죠. 플러그인에 대한 단축키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단축키를 새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단축키를 변경하시려면은 이 부분에 입력을 하시고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할당이 안 돼 있는 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생길 거고 이미 다른 걸로 할당이 돼 있는 경우에는 바꿀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자, 바꿀 건지 아니면 무시할 건지 판단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찾아보면은 나오겠죠. 푸시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입력하면은 섭티의 푸시풀도 있고 조인트 푸시풀도 있고요. 쭉 내려오면은 우리 기본 푸시풀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는 스마트 푸시풀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기본 푸시풀은 이겁니다. P로 되어 있죠. 자, 단축키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단축키를 설정하는 자세한 방법은 제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작업은 다 끝이 났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